안녕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려고 잘못된 시도, 악한 업을 짓다 보니까 그들의 작은 정당하지 못한 이익 추구 때문에 온 국민이 전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 더운 여름을 어찌 넘겨야 될지 모르는 괴로움을 겪게 생겼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노력이 얼마나 큰 과보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들이 겪는 불편이 그 사람들에게는 겪어야 할 과보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국가적으로 처한 전력의 문제에 조금이나마 우리도 동참하고자 에어컨을 틀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불편한 가운데 법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이리저리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또 그 가운데에 세상이라는 개념, 세상을 모두에게 공동된 것으로의 물질 세상과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개인이 각자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중생 세상,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 최근의 목적이 하나 있었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고진멸도 각각대로 다르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이 네 가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가 있어서 동시에 사성제를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고진멸도 네 가지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거지요. 그러고는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았을 때 바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에 대한 이해,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어떠한 관계 맺음 가운데 전개되고 있느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이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로 해서 고진멸도라는 네 가지가 함께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소상히 알아보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메커니즘상에서 고진멸도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아야겠다라고 공부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런 공부의 목적 때문에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았다라는 것이 지난 몇 주간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이 마음의 메커니즘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고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 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비 본문을 통해서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략 설명하고 오늘 수업의 마지막 쯤에 가서
감각 기능의 단속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오늘 부모님께서 나는 누굴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제자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스승께서 나는 누구냐 하는 부분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려는 그러한 방향보다는 스승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내가 누군지 배워 알아가지고 그 나에서 현재 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입니까? 오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함이 있을 때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의미를 오치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집착의 상태가 나야 라고 내가 되어서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살아가는 가운데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오치온으로부터 일단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뭐 내가 오치온이니까. 오치온, 나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이야기죠. 몸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죠. 몸만 가지고 나라하지 못하고 역으로 마음만 가지고 나라하지 못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뭐 표현하자면 대등한 것으로의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즉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어. 마음은 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몸은 마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에 나를 이루고 있다. 오치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경전에서는 몸과 마음을 식과 명색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식이라고 말을 해요. 뭐 마음이 식인 것이야 뭐 설명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몸을 명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물질인 색에 명,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지만 의미 부여의 과정이죠. 물질적인 것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수상행을 거쳐가면서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석가영 부부님 계시지만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의 물질, 단백질 덩어리를 몸이라고 하지 않죠. 한 60년 가까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길러가지고 현재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석가영 부부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이제 명색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우현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도 써요. 몸과 밖의 명색. 이렇게 표현하면 요 몸이라는 것은 안의 명색.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몸과 명색을 우리가 대등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인연경 같은 데에는 명색과 식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융회한다. 이런 표현까지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듯이 명색과 식은 서로 조건이 돼요.
몸 100년짜리죠.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해탈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마음이 100년 짧게 살고 죽어버린 기능이 나가는 몸이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을 필요로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삶을 유지해가는 요거를 몸의 입장에서 보면 요 몸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다음 몸으로서의 나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현실이지요. 그런 내용을 부처님은 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건 뭐 뒤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건 마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치원인 내가 그냥 오치원 요래 있지 않고 나는 있다. 뭐 쉽게 말하면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되죠. 오치원이 아슴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 이, 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관찰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이비설신의 만호가 더해지면 요것을 우리가 융네이처라고 부르죠. 그리고 융네이처는 오치온의 지금 현재 이래서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를 말하는 게 융네이처죠. 오치온하고 융네이처는 사실은 알맹이로는 몸통으로는 다른 게 아니죠. 다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요걸 뭐 이건 현법 이렇게도 쓰고요. 영어로는 here and now 이렇게 쓰는데 요거 이제 보통 우리는 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로서의 다 이렇게 말할 때는 융네이처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요 장면으로 특화시키지 않고 그냥 나라고 말할 때는 오치온 이래가지고 약간 100년쯤 살아가는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 있는 이런 상태로 나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치온과 융네이처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죠. 이렇게 지금 여기라고 해서 이 순간 삶의 주체인 융네이처라고 말하면 이 융네이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치온과 다른 융네이처의 상태를 활동성을 가지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대상과의 관계 대체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융네이처는 지금 여기에 활동성을 가지는 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융네이처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만호의 대상인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융네이처는 활동성을 갖는다.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요 대상을 안일이설신의 대상은 색성향 미적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색성향 미적 법 하면은
6네이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경전이 말하는 그 청정고맹의 시작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부처님은 요 오치오린 내가 지금 이 순간 6네이처가 되어서 활동을 할 때 활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야티카 경 같은 경우에는 청정고맹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시작 중에 시작을 어떻게 말하나요? 눈과 그러니까 안과 색이 만나면 안식이 생긴다. 여기부터 시작을 했죠. 동일하게 6가지의 반복이 되니까 안입이 설신의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촉 법 6네이처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있죠. 요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을 아르마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색 안이 색을 안다라고 해서 요거는 무엇이야 라고 단순히 대상을 아는 거, 대상에 대한 단순히 요게 아니라 그랬죠.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오치온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쌓여있는 거고 6네이처라고 하는 것도 현재 쌓여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는 어찌 보면 활동성을 갖지만 하나의 그 완성 상태이죠. 그런데 이 활동, 대상을 감각했다 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새로운 삶의 첫 번째 결과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아르마리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요 식이 그냥 대상을 아는 거라는 어떤 정적인 결과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중요하죠. 이제 새로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했을 때 감각의 결과로 지금 요 순간을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요 부분을 보아야 되죠. 하여간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발하고 있다. 우리가 참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죠. 네. 저도 말할 때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는데 네. 사실은 이 활동성 이런 이야기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안 쓰던 표현이죠. 저도 하다 보면 조금씩 저 자신의 이해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면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현상이 있죠. 경전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세 가지. 세 가지가 만나니까 3, 4, 화합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요 3, 4 화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이런 이야기죠. 요렇게 이제 묶었습니다만은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마음이니까 요것은 감각작용, 물론 동시기는 하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감각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의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을 아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현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런가 하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주관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작용을 했지만 네이처 자체가 뭐냐 하면 오치온이잖아요. 감각작용을 딱 해가지고 식이 생겨났다. 현재 상태로 식이 대상을 알고 있다. 요래 되면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우리 마음의 전개 과정이죠.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감각 주관으로서의 역할을 벗어 떠나가시고 원래 몸통으로는 네이처가 오치온이니까 여기에는
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과거의 기억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가 기억, 과거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늘 표현하는 거지만 영선보부님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영선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딱 와가지고 와, 우리가 벌써 10개월이 지냈네요. 9개월이 지냈네요. 9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 공부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삶이 향상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군요 라고 바로 지금 현재의 그 과거가 개입을 하니까 영선보부님이 오셨구나 라고 감각을 떠나서 이제 영선보부님이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 4화학 촉, 현재와 과거가 만나면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알려지길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와, 그런 영선보부님을 보니까 즐겁다, 기쁘다. 때에 따라서는 영선보부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누군가를 보았더니 에이크 하고 불편한,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전혀 내 인생과 관계없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뭐 이러한 느낌으로 알려지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살아간다. 활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은 대상을 감각하는 것이다. 대상을 감각하면 이제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이럴 때 3, 4가 화합해서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 경험이 이루어지면 경험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알려진다. 여기까지가 딱 보니까 우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일어난다. 이게 뭐 사실 보니까 좋지, 보고 나서 즐거워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는 거죠. 그냥 보는 그 순간 동시에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즐겁다, 괴롭다, 불고불락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생겨나면 이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라고 할 때 다음 단계로 위자나띠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라고 하는 단계가 나타나죠. 이 분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단계는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믿냐나? 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믿냐나 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하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식, 대상에 대한 아르마니 이랬을 때 단순히 대상을 아는 정적인 상태가 생겨났다라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생겨난 윈냐나, 요 마음이 일을 한다는 거죠.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요? 3차화합해서 생겨난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으로 느낌으로 드러나면 그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윈냐나가 한다. 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경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냐나 식이라고 한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분별해서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 그래서 오치원 여기에도 식이라는 마음이 있고요. 요 만호도 마음이죠. 생겨난 윈냐나 식, 요것도 마음이죠. 그러면 요 마음이 만호에서 윈냐나, 그러니까 만호는 일단 대상을 감각하자,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제 생겨난 윈냐나가 경험, 느낌을 분별해서 알았다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윈냐나가 찢다라고 하는, 요거 이제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만호는 의고, 윈냐나는 식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혹시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동영상 보시는 어머님을 위한 서비스로 만호는 의, 윈냐나는 식, 찢다는 식, 이렇게 이제 적어봤어요. 한 가지로는 이렇게 만호 윈냐나가 감각에서 알고 나면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자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인 찢다로 상태 변화를 한다. 요게 하나의 방향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윈냐나가 대상을 분별해서 알았어요.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달리하면 분별해서 안 것, 알미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분별한 결과의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영선보부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영선보부님을 나의 만호가 눈을 통해서 딱 보니까 영선보부님이구나 라고 아는 윈냐나가 생겨났고, 영선보부님에 대한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삼사와 촉하니까 와, 영선보부님이네, 즐겁네, 기쁘네 라고 하는 알미 생겨난 느낌이 생겨난 것을 위자나티 했잖아. 위자나티 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아, 이렇게 나를 만남을 기쁘게 하는 영선보부님이라는 그 알미 생겨난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은 행위하러 찢다로 상태 변화를 했지만, 위자나티라는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았는데, 영선보부님을 보았더니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는 즐거움을 준 영선보부님이라는 위자나 분별해서 안 결과. 운열보부님, 요 말 이해돼요? 운열보부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안 그런 듯 이해하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요 자리에 냐나라는 말을 표현한 게 몇 주 안 되죠. 그전에는 사실은 요 냐나를 발견하지 못했었죠. 빤냐와 냐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주목하지 못했고, 또 사실은 번역도 그렇고 이제 해석 자체에서도 요 냐나를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과 알미라는 말은 사실은 엄격히 다르죠. 냐나가 이건 그 경전에서 보면 알미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지혜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래서 빤냐하고 냐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부를 했던 과정이 길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싼냐, 상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싼냐가 생기면 냐나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냐나하고 빤냐를 구분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윈냐나가 위자나티 하면 결과물로서의 냐나, 알미 생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죠. 이따 끝에 가서 좀 볼 일이지만은 사실은 요 자리에 냐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해요. 일단은 이건 여기서 이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싼냐가 중간에 이런 싼냐라는 게 개입을 하죠. 요 싼냐라는 것이 표현하자면 병든 상태에서 싼냐가 병이 들어있으면 싼냐로 인해서, 그러니까 싼냐의 개입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난다.
그래서 왜곡된 분별에 의해서 왜곡된 냐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알미 왜곡되어 있다.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요 대상이라는 게 뭔가 정말 있는 뭐 이런 그 왜곡된 상태의 알미 일어나면 대상에 대해서 요거 내 거 하고 싶어 라는 내 거 요 좋은 거는 오직 내가 가져야지 뭐 이런 의미 탐이라고 하는 오염원이 일어나죠. 요 라가라고 이제 쓰죠. 문제는 이제 대상을 분별해서 알고 나면 마음은 행위를 하기 위한 상태, 행위 상태의 찌따로 변하는데 요 찌따가 그냥 온전하게 있지를 못하고 요 왜곡된 냐나 알에 의해서 생겨나는 라가 탐에 오염이 되죠. 그러면 찌따가 탐에 오염된 상태를 우리가 가래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건 이제 딴하라고 쓰고 뭐 한문으로는 요 사랑했자 이렇게 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의미를 봐야 되죠. 가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래가 뭔가요? 이렇게 보면 찢다가 잘못된 알에 의해서 일어나는 요 탐에 오염돼 버리면 찢다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 오염된 것을 가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거 같아요. 부처님은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찢다가 있고 찢다가 오염됐어. 그러면 오염된 찢다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요 부분을 아주 주목하는 거죠. 오염된 것은 이미 찢다 그 자체가 아니다. 찢다하고 오염된 것하고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에서 딴하, 가래라고 하는 별개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양하게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납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사실은 바로 요 자리. 그냥 찢다 자체로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 그런데 찢다가 탐의 오염이 되면 괴로움을 만드는 전혀 엉뚱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죠? 찢다는 행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탐이라고 하는 놈이 딱 달라붙으면 그냥 단순히 행위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만드는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이걸 전혀 다르다고 보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고요. 그래서 오염된 찢다 해서 가래, 딴하가 생겨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기로 하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찢다는 행위를 하는데 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우리가 다 알죠. 몸과 말과 만어, 신구의 삼업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순서가 있죠. 우선은 만어의 행위. 이건 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어차피 몸과 말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생각한다, 의도한다, 사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내적인 행위가 선행하죠. 그런 몸과 말의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거를 만의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 의죠. 그래서 신구, 의상. 그런데 만의 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볼 때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윗닦아하고 그 일으킨 생각을 지속한다라고 말하는 윗자라 두 가지로 이제 만의 행위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죠. 찬다라고 하는 건데, 요 찬다라는 단어를
한문으로는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을 했죠.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참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참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로 요소삼류다, 이런 요소삼류다에 나오는 경들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 순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네이처라고 하는 요소를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그런데 수를 조건으로 촉이 있지는 않고, 촉을 조건으로 네이처라는 요소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 방향으로는 가지 거꾸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경전에서 아주 확실하게 부처님이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다라고 하는 요거, 요 한 가지는 유별나게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한쪽 방향은 뭐냐 하면은 참다가 네이처의 만호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한 방향성을 갖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향은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죠. 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의욕, 열의, 보통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요쪽 만호에 선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향성,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양방향성을 갖는다. 근데 요쪽 일단 덮어두고 쭉 진행을 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몸의 행위,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만호의 행위까지가 있었으니까 신구의 삼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 이후에는 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주목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아?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부처님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면, 만약에 요 행위가 라가 왜곡된 암 때문에 생겨나는 오염원인 탐의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찢다가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었다. 이러면은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는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오염이 되죠. 이렇게 행위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은 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는가?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계, 욕계의 식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래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반복을 하면서 바로 용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있으면 욕계의 존재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존재라는 말을 바로 식이 머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찢다가 라가의 그러니까 탐의 오염이 되는데,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주 강력한 탐은 욕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욕탐을 내려놓고 좀 더 향상이 되면 물질 또는 몸에 대한 탐을 색탐 이렇게 말하고, 몸에 대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마음에 대한 이런 무색이라고 표현하는 무색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공부했죠. 아무튼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찢다가 탐에 오염되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요 식이 어디에 머뭅니까? 라고 하면 이 식에 머무는 이 자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달리 말하면 뭔가요? 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에 따라서, 그러니까 탐의 강도에 따라서 식이 머무는 자리가 욕탐이면 욕계, 색탐이면 색계, 무색탐이면 무색계. 요렇게 그 식이 머무는 자리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 뭐 그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고. 자, 여기서 또 짚어야 되는 게 이거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면 탐욕 업성경이든가 극경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그러면 식과 명색을 합하면 뭐라 그랬죠? 예, 식과 명색이 오치온이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식과 명색을 합하면 몸과 마음이고, 뭐 그냥 집착감이 있으면 오치온이지만 일단은 오온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 요 상태를 오온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출현한 오온은 요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 얘기죠. 오치온이라는 게 난데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해서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지금 이 순간 행위의 주체인 내가 되어서 활동성을 가지고 쭉 이만큼 한 거잖아. 대상을 감각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되고, 그러면 막 행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고 나면 그 행위 가운데 있는 탐의 오염 때문에 오온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문다, 출현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위의 결과, 행위가 뒷부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온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출현한 이 오온이 출현했어. 그리고는 안녕 하고 가는 게 아니죠. 요게 이제 지금 이 순간 행위 주체, 몸통으로 말하면 오치온, 요곳에 가서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쌓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현하자면 한 개의 알갱이인 오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여있는 나, 오치온에 가서 쌓이면, 우리가 이제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오치온이 1조개의 오온이 1조개가 쌓여있는 거다 라고 말하면 한 번 더해질 때 하나가 더해지니까 1조 1개 이래가지고 0.000001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혹은 그걸 다르다 할 수 있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주목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딱 시작한 그 순간에 1조개짜리로서의 오치온이 내가 있었다면, 이 순간의 삶을 딱 살고 나서 한 알갱이로의 오온이 생겨서 쌓이면 1조 하나라고 하는 변화된 내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요거 1조개짜리, 그러니까 한 순간 이전에 1조개짜리 나무는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1조 1개짜리로 구성되는 내가 지금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새로이 생겨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략 뭐 요 정도를 예, 뭐 대략 요 정도를 그냥 우리가 우리 삶의 전개,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그냥 한번 뒤집어 본 거로 하죠. 참, 그래도 참 시간은 잘 가요. 자, 아무튼 뭐 대략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는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로 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사성제는 고, 집, 멸, 도예요. 고는 이제 우리가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사성제를 자리 잡아보려고 하는데 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아니죠. 그거는 고집이지. 아니죠. 이렇게 봐야 되죠. 괴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요 공부를 시작할 때 말했던 이게 오치온경이었죠. 그래서 고진멸도를 말하면서 고경에서는 오치온을 고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육네이처경에서는 육네이처를 고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고진멸도 중에 진멸도는 동일한데 고만을 놓고 오치온이라고도 말하고 육네이처로 말한다면 오치온과 육네이처는 같은 것이다. 요걸 우리가 그 경전을 통해서 찾아낸 거였죠. 잠깐 그걸 한번 볼까요? 무더기경 56번 상류다 진리상류다의 13번째 경에서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고성제인가 취착된 5가지 무더기 오치온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니 해서 색수상식을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요것에 이어지는 14번째 경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6가지 안의 감각장소, 육네이처라는 것이 그 대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오치온과 육네이처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확인한 거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자라고 할 때 고성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치온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요렇게 보자 하면 오치온이 어디에 있는가? 요거 찾아보면 되겠죠? 타당하죠? 경전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오치온이 어디에 있나? 여기 하나 나타났잖아. 일단 나야 라고 말하는 거 그죠? 나야 라고 말하는 요 오치온이 바로 고성제야. 내가 색수상인식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되어 산다는 요 자체가 괴로운 거야.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 내가 존재가 되어서 시계몽 존재가 되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에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치온은 또 어디에 나타나나요? 여기도 나타났죠. 이거 약간 같은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6네이처가 돼가지고 행위를 쫙 했어. 그랬더니 이 행위의 결과로 오온이 출현했다. 오치온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 오치온의 형성, 요 자체가 괴로움이다. 요 얘기죠. 요거 달리 말하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100년을 살아가는 이 몸뚱이와 함께하는 100년의 나, 요것도 집착 때문에 100년을 사실은 괴로움으로 사는 거야. 요 얘긴데. 그 100년 말고, 100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이 순간 어떻게 살아? 오치온이 네이처가 돼가지고, 네이처가 쫙! 한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오온, 달리 말해서 오치온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요게 괴로움이야. 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았는데 요 산 결과가 괴로움이요. 요 얘기지 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있죠. 아까 우리가 요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하는 요것의 조건으로 뭘 말했어요? 요거잖아. 찢다가 그냥 행위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네. 그죠? 찢다가 그냥 농사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내적인 어떤 것에 의한 왜곡 때문에 대상을 아는데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아. 잘못 알다 보니까 이건 내 거. 라는 라가 탐이 생겨요. 그 탐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부르는데 오온이 머물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 머물어. 요거 정리하면 그거죠. 100년짜리 나의 삶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게 지금 이 순간 네이처가 돼가지고 너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한번 쫙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가 중간에 생겨난 요 탐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어떻게 돼? 탐 때문에 행위의 결과,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도 아유 괴로움이야. 오치온이라는 것은 온통 괴로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짜리 나의 삶 자체도 괴로움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순간의 삶의 결과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오치온을 부처님은 고성제, 고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이 고가 메커니즘 상에서 나타났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괴로움이 나타나는 자리를 하나를 줘봤어요. 지장님 부모님, 괴로움이 어디에 또 하나 있을까요? 지금 요 오치원 가래 아니지. 가래는요 요 탐에 오염된 찢다고 요것 때문에 여기 괴로움이 생겨난 거지. 요 자체가 아니라 요거는 이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찬다. 찬다? 네, 찬다. 찬다가 왜? 그러니까 왜곡되고 이제 오염된 게 결합되면은 찬다 라가가 되잖아요. 찬다 아닌데 지금 저기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현을 정확하게 못 해내고 있어. 괴로움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 안에 여기 오치원 두 개 말고도 괴로움이 하나가 더 있어. 나는 보여. 이거죠. 관두부모님 어디 있어요? 수에서 뭐 보도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괴로움이 여기 있잖아. 요 괴로움이 있잖아. 그러면 이 괴로움은 뭘까? 분명히요. 자, 괴로움을 지금 두 개의 오치원하고 이제 수에서의 괴로움 하나, 세 개를 찾아낸 거야.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우리 이 맥락에서 보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두 개잖아. 그러면 요 수에 나타나 있는 요 괴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미 오션에 의해서 괴로움이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한 경전 두 개를 보여드렸잖아.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13번 경에서는 오치원 이랬는데, 14번 경에서는 육네이처 그랬거든. 그죠? 공방 우리 봤죠? 예. 그러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해가지고 두 개를 찾아냈는데, 경전에서는 14번 경전에서는 육네이처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오치원 말고 육네이처라는 요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 오치원이라는 것은 어제도 뭐 결과물 이렇게 해가지고 오치원이 괴롭다 이랬을 텐데,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활동성을 갖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네이처가 괴로움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요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성에 의해서 네이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처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과의 관계,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식이 생겨나고 촉해서 수 해가지고 촉과 수에 대한 수 해가지고서 이제 고괴로움이 생겨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육네이처라고 하는 요것은 요 활동성 때문에 네이처 자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이처의 활동의 일차적인 결과로 대상을 경험했는데, 대상을 감각해서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상태가 즐겁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하다. 요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요 괴로움을 하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전이 말하는 바의 논리에 어긋남이 없이, 자, 경전은 분명히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라고 해가지고 100년짜리 오치원 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요 오치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어가지고 육네이처도 괴로움이다 라고 대등하게 설명한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요게 행위, 어차피 요 수를 지나면 이제 찢다보면 행위잖아. 행위를 통해 가지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났지만,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대상을 육네이처니까 대상을 감각했어 라고 하는, 네이처가 대상을 감각하는 그 활동성의 1차적인 결과, 행위라는 것은 보면 이제 2차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죠. 그 네이처의 활동성의 1차적인 결과로 촉하면 수 해가지고 수의 하나인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당하죠. 요 얘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느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느낌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은, 이이까 웨다나, 그리고 제타시카 웨다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동안 해석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요거 육체적인 느낌, 요거 정신적인 느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왔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 제타시카 웨다나를 정신적이라고 해석을 하면 요 마노와 담마라는 요 부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봤던가? 그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타시카를 정신적인 느낌이라 하지 말고 요거를 행위, 왜? 제타시카가 찌따에 속한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찌따가 뭡니까? 행위하는 마음이잖아요. 행위하는 마음의 결과로 생겨난 느낌이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느낌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행위의 느낌이라고 보아야 되겠다. 찌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데, 그러면 몸으로 뭐랄까 괜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빵 걷어차고 아이고 아파 이러는 것도 정신적인 아픔일까? 아니잖아, 그죠? 이건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이지.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 봤었죠. 그 육체적인 느낌과 행위의 느낌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요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게 오치온으로 보면 두 자리가 되는데 요 자리에 오치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다와 행위라는 육체적 느낌, 행위적 느낌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네이처에 의한 직접적으로 생겨난 요 괴로움을 육체적 괴로움 이렇게 표현하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오치온의 괴로움은 행위의 괴로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대략은 이렇게 어떤 짝매질이 되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뒤에 더 보기로 하고, 하여간 대략적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사성제가 말하는 고성제, 그래서 그러니까 오치온과 육네이처 요 두 가지로 설명되는 괴로움의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오치온인 요 괴로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 삶의 결과를 절반 나눠서 앞에 부분 네이처가 대상을 경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그러면 요건 육네이처. 이렇게 세 가지 자리로 괴로움을 자리 매겨주는 거 하나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오치온, 요 오치온이 겪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아닐까?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쨌든 순간순간 대상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경험에서 생기는 육네이처의 괴로움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순간 아이고 속상해 이런 거 삶의 연속이죠. 이 순간 삶의 과정을 계속 괴롭다 하면서 살아가는 요 연속을 말할 텐데, 요 100년쯤 살아가는 이 나야라고 하는 이 오치온은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을까? 석가님도 요 부분 어때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표현한 거로는 네이처하고 삶의 결과로 생겨난 오치온이 매 순간순간의 그 괴로움의 당사자잖아.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는 100년짜리 오치온, 요것은 어떤 괴로움을 겪을까? 그죠, 원도 부분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요기 괴로움, 조기 괴로움, 요건 우리 다음 주에 고성제에 대한 소상한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약간 100년짜리 오치온은 태어나고 매 순간순간 어떤 거는 다 요기 조기의 몫이지만 10년을 지나니까 내가 10년을 늙었구나, 60년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반백이 됐구나, 이러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끝내 죽어야 하는 요 부분은 매 순간순간 삶의 결과인 괴로움, 요게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덩어리진 쌓여있는 것이 그죠. 태어나면 누구든 늙지 않을 재간이 없다, 누구든 죽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런 불교적으로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 괴로움, 요거는 순간순간의 요것보다는 이 몸으로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오치온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생로병사 그렇게 이제 사고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메커니즘을 대략 나타냈고 이 가운데서 괴로움, 고성제를 자리 잡아줬죠. 그러니까 일단 고성제만큼은 그야말로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리가 잡히는구나. 요거 우리가 확인한 거죠. 자,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요 직성제까지를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약간 요 터세가 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네. 요 설명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썼네.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